안녕하세요. 유로카라반 보미파파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독일 현지에서 이렇게 엑셀러브를 교체할 수 있는 장비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한 2대 정도 시뮬레이션으로 작업을 해봤고요. 이 작업을 한번 해보니까 조금 엑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한층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카라반 엑셀에 있는 이 고무 스프링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국내에서 통용되는 모든 자동차 시스템에는 전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초적인 기본적인 이해도를 가지지 않고 단순히 차고를 들어 올리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에어 서스펜션 같은 작업들은 이 고무 스프링의 왕복 운동에 있어서 상당히 방해 요소가 되므로 그 나머지 일어나는 부작용들은 엑셀이 째진다든지 나머지의 충격의 힘은 고스란히 캐빈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단적으로 우리 자동차 스프링에 스프링을 한 장만 더 고우게 되더라도 우리가 앉아가는 부분까지 그 충격이 전달이 됩니다. 견인장치 일반 장착하러 오시는 분들 스프링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문의를 주실 때 저는 늘 항상 일단 본인이 견인을 하고자 하는 트레일러를 견인한 다음에 많이 처지면은 그때 하시라고, 그래도 늦지 않았다, 미리 하실 필요는 없다. 유로 카라반 같은 경우는 전초 과정의 무게가 100kg를 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스프링 보강은 안 하셔도 관계없다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프링 보강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두 번 나가기 위해서 스프링을 보강을 해놓게 되면은 나머지 28일 동안 내가 그 차를 운행하면서 아래에서 상당히 하드한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카라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 이 고무 서스펜션의 장력을 무시해버리고 차체만 들어 올리는 생각으로 에어서스를 장착한다든지 하면은 그 충격은 생각해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엑셀 러브 교체하지 않은 쪽입니다. 반대쪽은 엑셀 러브를 제가 교체를 해 놓은 쪽이고요. 자, 이 로커암의 정센터 기준이 약간 하단으로 쳐져 있죠. 자, 여기가 캐빈 부위고요. 여기가 하단 우리 지면 쪽입니다. 자, 이 유격이 상단에 캐빈이 실리고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지면에 닿았을 때 이 유격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캐빈하고 타이어와의 간격도 상당히 좁아지게 될 거고요. 반대쪽에 러브 고무를 교체를 한 부위입니다. 자, 정센터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고무 텐션의 힘 또한 상당히 운행할 때도 그렇고요. 유지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탈거한 엑셀의 러브와 순정 러브의 두께 차이도 화면을 통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독일 현지에서는 이 러브의 교체 수명을 7년에서 10년 정도 우리 제휴 딜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엑셀 가격이 상당히 국내에서는 비싸게 통용이 됩니다. 배송비도 있고요. 유럽 현지 가격은 보통 카라반 엑셀이 100만 원 중반대 정도 나오지만 국내의 배송비나 세금 부분 도착하고 공인까지 합하면은 거의 300만 원 이상의 작업비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유럽 현지인들은 통째 교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카라반보다, 이 사람들은 카라반을 사용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카라반의 무게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아주 가볍게 기존의 엑셀 중량보다 상당히 가볍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제 여름 휴가,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 휴가 때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곳에서 중량 단속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러한 제도도 없고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서스펜션의 구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단순히 높이를 들어 올리는 그 목적밖에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은 그러한 국내에서 개발된 유일한 방식입니다. 제가 유럽 출장 때 영상이나 몇 가지 그 자료들을 유럽 딜러들에게 보여줬을 때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어떠한 이 고무 스프링 이외에는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온전한 서스펜션의 고무 서스펜션의 러버 교체를 인해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다시 출발을 하시되, 자, 지금 이 서스펜션을 교체를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높이가 엄청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각도 정도 3cm 정도는 상승 효과가 있으나 또 주행할 때 바운드 칠 때의 그런 텐션에 움직이는 범위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한 가지 서스펜션을 교체를 하고 난 뒤에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1년에 한두 번 사용하시는 내 차에 필요 없는 그러한 물품들은 과감히 내놓으시고요. 차달이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불편함을 선택하시는 길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 하는 고가의 장비를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한 2대 정도의 지금 차량이 입고가 되어 있고요. 이전에 교체를 한 지금 엑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신품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러브도 이제 종류대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장비들을 시뮬레이션으로 작업을 좀 해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건데요. 금액대는 제가 지금 예상하기는 100만원 중반대 정도, 140만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러브 고무의 가격, 엑셀을 떼고 다시 붙이는 공임, 그런 장비 사용료 한 14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다음 주에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한 주행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나시고 본인 바바와 같은 생각으로 웨이트를 가볍게 그렇게 다니신다 하면은 앞으로도 7년에서 10년은 무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또 에어서스 작업한 차량이 만약에 입고가 될 경우에는 에어서스를 탈거하는 조건이 아니면은 작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에어서스에 힘을 가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2차, 3차 이 베어링부터 차체 모든 데미지와 2차, 3차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탈거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작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사용하는 카라반에 있는 엑셀 러버 고무의 고무 스프링에 대해서는 소모품이라는 것 오늘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차후 작업을 몇 번 거친 다음에 또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유럽에서도 많은 딜러들이 시행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한 특수한 장비가 우리 유로 카라반에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 역시도 몇 번 시도를 해봤는 작업인데 번번이 빼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빼는 거는 다시 원자리로 넣는 거, 이 간격이 1cm라도 덜 들어갈 때 양쪽에
휀다 간섭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내에서 제작하기보다는 외국에 쓰는 유럽 딜러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십 년 된 장비를 들어오자는 생각에 이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엑셀이 처지거나 엑셀을 하고 타이어와 휀다에 간섭이 있는 그러한 카라반들은 유로 카라반으로 문의 주시면은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